안녕하세요. 이주환 교수입니다. 우리 솔선수범님, 굉장히 재밌는 질문을 올렸습니다. 특별계획구역, 특별건축구역, 입지구제 최소구역이 궁금합니다. 나도 궁금합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자, 교수님, 부동산이란 범위가 정말 폭이 넓다는 것을 요즘 들어 많이 느낍니다. 그래도 궁금한 교수님께 여쭤보면 되니 참 다행이라고 생각하다가도 이런 것을 강의로 풀어내기까지 교수님께서도 쉽게 설명해 주셔서 많은 인내심이 많이 필요하셨겠구나 생각이 듭니다. 본문을 읽어보니까 제가 리갈 마인드가 부족해서 그 말이 이 말 같고 이 말이 저 말 같고 교수님 도움이 필요합니다. 특별계획구역이 있고 특별건축구역이 있고 또 입지구제 최소구역이 특별건축구역으로 의제 처리된다는 점 조항이 있는데 이 세 가지 용도규역 내용이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읽어봐도 비슷한 것처럼 느껴지는데 차이점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씩 놓고 설명할 땐 이해가 되는데 구역 3개를 같이 놓고 보니까 많이 헷갈립니다. 국토계획법, 건축법 단순히 법체계가 달라서 구분하는 건지 왜 이렇게 구분해서 비슷한 부분이 존재하는 건지 어떤 경우에 특별계획구역 어떤 경우에는 특별건축구역이 지정하는 건지 입지구제 최소구역이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된다는 것으로 본다는데 개념상 특별건축구역 범주 안에 입지구제 최소구역이 포함되어 있어서 그런 건지 그렇다면 입지구역 최소구역이라는 것이 왜 또 존재하는 건지 평년적 입체적 개발과 나누어 보니까 어떻게 이렇게 구분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질문 듣다 보니까 나도 이제 헷갈리네요. 예. 여기서 이제 평면적 개발, 입체적 개발을 여기다 넣으면 안 되고 그거는 좀 다른 얘기고 그럼 여러분 국계법에서 입지구제 최소구역에서 다른 법률에 적용 배제해서 주차장, 주차장법, 문화예술진흥법에 대한 미술작품 설치, 뭐 건축법, 입지구제 최소구역, 학교보건법, 행위자 이런 거는 다 막 빼놓는다. 그리고 입지구제 최소구역은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된 걸로 본다. 이 얘기가 써 있죠. 그러면 일단 여러분 하나씩 이 관련 법규를 가지고 각계 개발해 볼게요. 입지구제 최소구역이 있는데 이게 지금 국회에서 어떤 법률 의견 청취가 있어서 변화될 수도 있습니다만 이게 꽤 상당히 지났는데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면 입지구제 최소구역이라는 거는 이런 얘기해 볼게요. 입지구역 최소구역에서 완화되는 건 뭐냐면 건폐율 완화도 있고 높이 제한 완화도 있는데 용적률 완화는 없어요. 그럼 이게 뭘 뜻하는 거냐? 이런 겁니다. 자, 여기서 잠깐 제 펜을 좀 꺼내겠습니다. 여러분 입지구제 최소구역은 이런 겁니다. 우리 예전에 미션 임파서블 보면 탐 크루즈가 중동에 굉장히 돈 많은 도시 두바이 가서 여러 가지 작전 피면서 막 이 범인을 잡는 거 나올 때 대지가 10,000평이면 건폐율이 10,000평 100%.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 대지 안에 입체적 건물을 무지하게 높게 멋있게 져요. 그래서 이 안에 도시가 있어요. 두바이 갔다 온 분 얘기하더라고요. 그분이 영상 찍은 거 보니까 이 안에 바다도 있고 거기서 인공폭포도 와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5층에서 다이빙을 하면 3층으로 떨어져 가지고 사람들 옆에서 보고 있고 이런 멋진 건물이 있어요. 그러면 이런 건물이 우리나라에서는 못 만들어요. 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이해됐죠? 자, 그런데 이런 건물이 우리나라에 필요하다고 생각해 볼 때 여기를 주축으로 이제 놓고 생각해 볼게요. 이런 거 질 수 있는 땅을 새롭게 두는 경우도 있겠죠. 그 다음에 오래된 땅에서도 만들어둘 필요가 있겠죠. 뉴와 올드가 써 있죠? 자, 여러분 여기서 질문. 여러분은 뉴입니까? 올드입니까? 자기 자신에서 돌아보세요. 내가 뉴, 올드 이런 거죠? 꼰대들, 라떼는 말이야. 이런 사람 올드예요. 그죠? 근데 그 사람이 다니던 직장 20년을 그만두고 새롭게 도전한 데서는 뉴예요. 결국은 본인이 어디에 처음 있느냐에 따라 뉴와 올드가 달라지죠. 그러면 너무나 오래된 동네가 있어요. 근데 이런 동네는 현재로 딱 기준으로 보면 과거에 형성됐었고 과거에 만들어진 동네에서는 여러분 영상 끄지 마시고 잠깐만요. 아들내미가 전화가 왔어요. 네. 여보세요? 아빠 지금 어디 있어요? 아빠 강의장에 있는데
엄마는요? 여기 있어. 네. 일로 와. 저녁 줄게. 엄마, 아빠, 어. 제가 학원을 빼고 안 가가지고 엄마가 좀 화났거든요. 아, 학원 안 가서 엄마가 화났어? 제가 공부가 너무 어려워서 음. 솔직히 하는 게 좀 그래, 아빠랑 저녁에 다시 한번 얘기해 보자. 알았어. 그냥 아빠가 엄마랑 얘기해 볼게. 얘기하지 말고 제가 엄마랑 얘기할게요. 네가 얘기할 거야. 알았어. 그래. 아빠 또 이것 때문에 또 스트레스 받지 말고 그냥 음. 제가 엄마랑 얘기할게요. 알았어. 자, 연출이 아니고 아들내미가 전화 왔는데 학원을 안 가서 엄마가 화났는데 어떡하면 잠을 꾸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올드한 그런 오래된 동네인데 이 동네가 입지는 너무 좋은 거예요. 이제 어디를 보냐면 여러분 보면 평택의 구도심, 평택의 고덕군 신도시는 신도시지만 평택역 같은 데는 구도심이에요. 대전역도 구도심이에요. 이해되시죠? 수원역도 구도심이에요. 그러면 이런 데가 예전에 지어진 건물이 있어요. 4, 50년 전, 50년 전에. 입지는 너무 좋은데 이런 오래된 동네 입지를 보면 입지는 너무나 좋은데 거기 지어진 것들은 현재 기준으로 본다면 여기는 부적격 건물이 많아요. 오래된 증거라. 그러면 이런 데 오래된 지어진 건물들이 있고 이런 데가 과거의 기준에는 맞게 졌지만 현재 기준에 안 맞아요. 그러면 현재 얘들한테 이걸 부시고 다시 질 때 현재 법규를 딱 적용해 버리는 순간 얘들은 여기 지은 건물이 다 부서지고 망가져야 돼요. 5층짜리 건물이 있는데 평택역전 앞에 여기 지금 지려니까 주차장 맞추고 뭐 맞추니까 3층 짓기도 버거운 거 이제. 그러면 이런 경우에 이 건물을 못 짓고 그대로 유지하면 평택의 역에서 내리는 사람들이 굉장히 평택에 대한 이미지가 안 좋아질 수가 있어요. 그럼 이럴 때 여기 입지가 너무 좋으니까 입지에 대해서 뭔가 규제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입지가 너무 좋은데 규제를 하는 데에서 규제를 세게 하면 안 된다고요. 입지 규제를 입지가 좋으니까 규제를 최소화시켜야 된다. 입지 규제 최소구역. 여러분 최소구역만 나눠놓고 볼게요. 입지가 좋으니까 규제라는 거를 어떻게 해요? 최소화시키겠다 이 뜻이라고요. 이게 입지 규제 최소구역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평택역전 앞에 있는 옛날에 지은 5층짜리 건물이 있는데 야 이거 지금 부시고 다시 지면 건폐율 용적률 따지고 주차장 따지면 도면 안 나와. 야 그 대신 이렇게 해줄게 좀 쳐봐 좀. 여기 주택법이라면 이런데 오래된 나홀로 아파트 한 동 있다면 부대시설 복리시설 같은 거 둬야 되는데 그런 거 좀 완화시켜줄게. 집 좀 다시 좀 줘봐. 이해됐죠? 다시요. 여기 주차장법 부설 주차장 좀 완화시켜줄게. 이런 식으로 해서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문화예술진흥법에 미술 작품의 설치. 이게 뭔지 아세요? 큰 건물 보면 앞에 무슨 큰 문화예술품 있잖아. 그거 해줘야 돼요. 그런데 이런데 그런 조그만 동네 예술품들 그런 공간도 없으면 어떻게 그런 거 완화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건축법에 대한 공개공지 이런 거 의무적으로 둬야 되는데 그것도 빼줄게. 그러니까 니네 현재 기준에 맞게 짓지 않아도 입지가 좋으니까 규제를 최소해줄게. 그럼 이렇게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은 뭡니까? 완화가 된다고요. 그러면 이런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이 지정됐다면 건축법에 특별 건축구역이 지정된 것으로 본다. 특별 건축구역이라는 게 이제 여기서 요 입지 규제 최소 구역 뜻은 아시겠죠? 그럼 얘가 왜 이쪽으로 또 뛰어들어가서 이 얘기가 나오느냐? 이게 또 재밌습니다. 여러분,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이 특별 건축구를 본다는 얘기인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특별 건축구역 설명도 여기서 같이 드릴게요. 우리나라에서 미국이나 이런데 프랑스나 이런데 가서 유학 갔다 온 굉장히 막 거기서 박사과정 받고 엄청난 그런 예술적인 건물 질 정도의 뛰어난 실력을 발휘하고 상도 타고 온 사람이 국내에 옵니다. 그럼 막 건설업체 처음에 스카우트해요. 스카우트해서 하다 보면 불협화음이 생겨서 다시 외국으로 돌아가요. 이들이 왜 그러냐? 지 실력 발휘가 안 돼요. 왜? 아니 실력 발휘해서 이런 두바이에 있는 멋있는 건물 딱 지려고 보니까
행위 제한, 높이 제한, 건폐율 용적률 제한, 뭐 이런 것 때문에 실력 발휘가 안 되는 거예요. 알고 있어도 대한민국 법규에서는 그걸 못 해요. 그럼 이런 데는 어떻게 해요? 이런 특별한 건축을 할 수 있는 걸 인정해 준다는 게 특별건축구역이에요. 주로 수직적으로 넓힐 수 있고 건폐율이 완화돼서 수평적으로 넓힐 수 있어요. 그래서 막 가운데 뽕 뚫려가지고 건물이 올라가다 중간에 막 뚫려 있는 그런 건물도 짓고 멋있게. 그런데 용적률의 완화는 안 돼요. 용적률 완화는 부피가 무한대로 꺼지면 이게 어떻게 해요? 너무 난개발, 과밀화돼서 옆에도 피해를 주니까. 그러니까 입지규제 최소구역 같은 데는 이렇게 특별건축구역으로 봐서 창의롭고 조화로운 건물을 질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특별건축구역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입지규제 최소구역 이해됐다면 특별건축구역을 다시 볼게요. 입지규제 최소구역 됐죠? 이런 구시가지 있으면 터미널 같은 게 이제 써 있잖아요. 그 옛날 터미널 있는 데들 동네 후졌잖아요. 근데 이런데 굉장히 요지, 입지는 요지에 터미널이 있다는 건 입지가 요지잖아요. 그럼 이런 데 있는데 구닥다리 건물 무슨 감자탕집이 있고 막 5층짜리 건물이 있는데 이거 부시 못 짓잖아요. 그럼 이제 최소벽을 해서 멋있게 짓게 하는 거고. 그러면 이런 복합적인 토지용을 증진시켜 도시정비 촉진한다. 지역거점 육성 필요가 있다고 인정해서 국계법에 따라 지정하는 용도구역이다. 이제 읽어지죠. 입주규제 최소벽 이해됐어요? 근데 밑으로 가서 특별건축구역은 뭐냐? 인동가격, 주동배치, 건폐율, 건축구제 완화 써 있잖아요. 특별건축의 지정. 조화롭고 창의로운 이거 나오죠. 건축물의 건축을 통해서 멋있는 도시의 경관, 기술, 건축 기술, 건설 기술 수준 향상 및 건축 관련 제도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서 관계 법령에 따라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않거나 완화 통합 적용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근데 여기 읽어볼 때 이게 중개사 시험 볼 때 특별건축구역은 높게도 짓고 다 하는데 용적률 완화는 안 돼요. 얇고 높게 짓거나 멋있게 짓는데 가운데가 막 뻥 뚫린 건물들 있죠. 왜? 막 트윈타로 올라서 딱 연결되는 거 이런 거. 이 특별건축구역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들 멋있게 짓는 거 가운데 브릿지 건물 멋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게 특별건축구역이 되는데 이런 거 특별건축구역의 특례사항 적용 대상 건축물은 국가 지자체 건축하는 건축물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이 정하는 공공기관에 건축한 건축물과 다음에 응하는 여기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건축물에 적용한다. 그럼 이게 특별건축구역이에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입지규제 최소구역도 멋있게 좀 제일 입지가 좋은데 완화시켜줄 때 그럼 이게 특별건축구역이 돼서 이렇게 조화롭고 창의로운 건물도 질 수 있게 해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주의하세요. 특별건축구역이 지정되면 입지규제 최소구역으로 본다. 이건 잘못된 거예요. 그 옛날 중개사 시험에 나왔어요. 특별건축구역으로 멋있게 짓고 입지규제 최소구역으로 가면 여기는 원래 기존 입지가 그런 데가 아니라면 기존에 대한 공개공지 이런 건 다 적용되겠죠. 이제 내용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이제 이 계획 입주규제 최소구역과 특별건축구역은 해결이 됐을 거예요. 근데 갑자기 특별계획구역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그럼 여러분 이런 얘기 해볼게요. 자, 제가 이제 부동산 쪽에 박사과정을 하고 있는데 박사과정 모임분들 보니까 확실히 틀리더라고요. 논문을 내면 선배들이 그래요. 국가나 지자체가 논문을 보고 우리가 이런 정책합니다. 도와주세요. 이런 논문 쓰셨다고 연락 온대요. 한 분이 뭐를 하냐면 외국인 상대를 중개업을 많이 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외국인 상대에 대한 한국 부동산 선호도에 대한 연구 이걸 논문 썼더니 서울시에서 연락 오더래요. 자문 좀 해달라고. 그래서 서울시청 공무원들이 이분한테 왜 연락하느냐. 공무원들이 그 담당 부서 공무원이 되면 몰라요. 이런 거를. 전문가한테 의뢰를 받는 거잖아요. 자, 특별건축구역을 이렇게 지정한다면 이런데 특별건축구역이 되면 이런 식으로 멋있는 건물들을 짓게 되는 거 하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공모전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거를 처음부터 찍어놓고 할 때도 있고 이해되세요? 아니면 이런 거를 공모전을 통해서 들어올 때가 있잖아요. 그럼 읽어볼게요. 특별건축구역 밑으로 해서 특별계획구역 현상 설계 등 창의적 개발 필요죠. 충분한 계획관이 필요한 지역. 이게 뭐냐? 읽어볼게요. 지구단위 계획이라는 건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럼 여기서 현상 설계 등에 대한 창의적 개발안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거나 계획안을 작성할 때 상당한 기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어 충분한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을 때 별도로 개발안을 만들 때 지구단위 계획으로 수용 결정하는 그걸 말한다. 즉 여기는 우리 지금 배우는 것처럼 특별계획구역이야. 그러면 특별계획구역이라면
특별 건축구역처럼 창의롭게 만드는데 아직은 어떻게 창의롭게 만들지 그런 계획이 없어요. 그러면 이거는 한번 해보자 할 때 이 바닥은 나중에 창의롭게 개발할 수 있는 걸 해볼 자리야. 특별계획을 세울 자리야. 근데 어떤 특별계획인데 나도 몰라. 대한민국에 난다긴다는 애들 다 모아볼 거야. 그럼 걔들한테 공모전을 해요. 그럼 공모전을 받고 그 공모전을 했더니 굉장히 삐까뻔쩍하게 와 눈이 확 띄는 엄청난 설계를 얘들이 해서 갖고 왔어요. 그럼 이거 공모전 했더니 니는 별로야. 너 이거 컨닝했지? 야 이거 일본 거랑 똑같아. 야 이건 야 너무 촌스러워. 내가 이거는 잘하겠다. 와 이게 나오잖아요. 그럼 이게 초이스가 딱 되는 거예요. 그럼 초이스가 되면 얘들한테 이런 설계안을 줘요. 그럼 얘들이 여기 들어와서 또 엉뚱하게 설계하면 안 되고 요거를 그대로 이 안에서 하나의 지구단위 계획으로 받아주겠다. 그럼 얘들 공모 설계가 지구단위 계획으로 딱 등장해요. 그럼 여기는 개발될 때 그 모습들이 가야지 have no choice. 다른 선택대안이 없어요. 이게 뭐다? 특별계획구역이에요. 그러면 이제 읽어보세요. 지구단위 계획구역 중에서 원래 일반적인 경우는 엔지니어 설계들한테 의뢰해서 그냥 지구단위 정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지구단위 넣길 넣을 건데 어떻게 넣을지 우리도 아직 몰라. 근데 여기는 그런 어떻게 넣을지 모르지만 일단 그대로 할 거야. 이게 특별계획을 세우는 구역이야. 그럼 어떻게 해요? 창의적인 개발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거나 계획을 작성하는데 시간이 걸리면 충분히 시간 가질 필요가 있어서 지구단위 계획으로 이걸 수용해서 결정하는 구역을 말한다. 특별계획구역은 특별한 건축물의 프로그램을 만들어 복합적 개발하는 것이 필요할 때 지구단위 계획 안에 일정 지역에 대해서 우수한 설계를 반영하기 위해서 현생 설계 등을 하는 경우 대상으로 지정 관리한다. 이런 특별계획구역으로 결정고시된 구역은 세부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별도로 계획서에 갖춰서 도시군관리계획인 그것이 지구단위로 딱 등장하게 된다. 이해됐어요? 여러분 이게 이제 뭐냐? 여러분 나오는 앞으로 복합용도지구가 이런 거 이제 뭐냐면 서울시 2040 계획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용도지역이 뭐로 나와요? 수평적으로 지정되잖아요. 이제 앞으로 수직적으로 지정돼요. 용도지역이 상업적, 공업적 그런 게 아니라 50층 지면 20층까지는 상업지역, 20에서 30까지는 IT밸리 공업지역, 40층도 끝까지는 뭐요? 주거지역 이런 거 나온다고요. 그럼 그런 거 할 때 이 정도 설계를 그냥 뭐 아무데나 맡길 수가 없고 이건 난다긴 사람 공모해서 발주 들어온 사람 해주잖아요. 그런 게 뭐다? 이게 특별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그런 자리가 특별계획을 세워서 수렴해서 지구단위 넣을 때 그걸 반영한다고요. 그 특별계획구역이라고요. 이제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런 개념으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립니다. 아시겠어요? 예. 답변이 되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이랬는데도 아직 이해가 안 되는 분은 어떤 공간 인지 능력이 좀 떨어지거나 아직 공법에 대한 기본적 공부가 안 되신 경우는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저희 쪽에 공법중개사관학교에 들어오셔서 그냥 중개사 시험 시간에 배운 그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게 공법이 뭔가 요거를 직접적으로 배우는 기본적 데이터의 어떤 누적 지수를 갖고 응용되는 공법에 대한 실질적 지식을 얻기를 바랍니다. 자,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